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관 내 삽관과 기관절 개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기관 내 삽관의 정의, 해부학적 기초, 적응증과 금기증, 준비물, 준비 방법, 과정, 주로 사용하는 약물, 합병증, 그리고 기관 절개술의 정의, 목적, 적응증과 금기증, 준비물, 과정, 간호, 합병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내 삽관은 기도 유지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강 또는 경구를 통해 기관 내로 튜브를 넣어 기도를 확보하는 처치입니다. 기도를 확실히 유지하여 환기와 산소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기도를 통한 효과적인 흡인 및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 삽관 후 벤틸레이터를 장기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관절 개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기도는 코, 비강, 구강, 부비동, 인두, 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삽입을 위해 반드시 성문과 후두개를 확인하고 삽관 성공의 핵심 지표는 성대를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삽관 시 주요 목표는 블레이드로 후두개를 들어 성문을 확인한 뒤 기관 튜브를 정확히 삽입하는 것입니다. 적응증으로는 무호흡인 심정지, 중추 신경계 손상과 약물 중독인 의식 저하, 저산소증, 저환기의 호흡 부전, COPD 악화, 폐렴, 폐부종으로 인한 폐질환과 알러지, 부종, 이물질로 인한 기도 폐쇄, 그리고 전신 마취 시 필수입니다. 금기증으로는 후두 종양과 기관 협착, 경추 손상, 심한 기관지 질환이 있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라링고스코프와 블레이드 또는 비디오스코프와 맥그레스, 엔더트러클 튜브는 알맞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튜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스타일렛, 산소 공급을 위한 엠부백, 이산화탄소 감지 및 삽관 확인을 위한 ETCO2 모니터와 필터, 분비물 제거를 위한 석션 바틀과 석션 카테타, 튜브 벌루닝 확인을 위한 10cc 시린지, 혀 말림 방지를 위해 에어웨이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면플라스타, PVC 셀라인, 청진기도 준비합니다. 인튜베이션을 시행하기 전 엠부백과 오토 바틀에 오토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이 튜브에 스타일렛을 넣습니다. 이때 튜브보다 1.5cm 짧게 넣은 후 끝을 꺾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 튜브를 PVC 셀라인에 넣은 뒤 10cc 시린지로 공기를 주입해 벌루닝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테스트 시 기포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기포가 생기면 안 됩니다. 비디오스코프 또는 라링고스코프에 불빛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튜브 고정을 위한 면플라스타를 잘라 준비하고 에어웨이 및 석션을 준비합니다. 인튜베이션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스니핑 포지션을 취해주며 이때 틀니와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가 무의식인 경우 에어웨이를 삽입하고 의식 있는 경우에는 세데이션 약물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엠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세 번째로 블레이드를 삽입해 후두를 노출시켜 성문을 확인한 뒤 이 튜브 끝이 위로 향하게 의사에게 이 튜브를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관에 정확히 이 튜브를 삽입한 뒤 스타일렛을 제거합니다. 이 튜브가 삽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양측 폐에서의 청진, 산소 공급 시 대칭적으로 양측 흉곽이 상승하는지 ETCO2 모니터링의 파형을 관찰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이 튜브 끝이 카리나에서 3에서 5cm 상방에 위치하는지 체스트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이 튜브를 앞니와 튜브 깊이 확인 후 플라스타를 사용해 이 튜브를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벤틸레이터를 사용해 산소 공급을 유지해줍니다. 인튜베이션 전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약물로 진정제와 신경근 차단제가 있습니다. 먼저 진정제는 환자의 의식과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15에서 45초의 빠른 온색, 3에서 10분으로 짧은 지속시간이 장점이며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케타민입니다. 30초 이내의 온색과 5에서 10분의 지속시간을 유지하며 뇌압 상승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케타민 투여 전 반드시 인튜베이션 준비를 해야 하며 진정작용 및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다음 미다졸람입니다. 1에서 5분의 온색, 30에서 60분이라는 긴 지속시간이 장점이며 용량에 비해 저혈압 위험과 과량 투여 시 호흡 억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울티하는 소량으로 강한 진통 효과를 발현합니다. 그러나 지속 주입 시 호흡 저하, 갑작스런 중단 시 반동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덱스토민 프리믹스는 호흡억제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혈압과 섬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근 차단제는 근육을 이완시켜 골격근 움직임을 제한하는 약물입니다. 적시콜린은 탈분극성 근이완제로 1분 이내에 빠른 온색, 5에서 10분의 지속시간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호흡 정지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 인투베이션과 벤틸레이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약해야 합니다. 다음 베카로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입니다. 2에서 3분이라는 늦은 온색, 20에서 40분의 긴 지속시간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근육이완이 필요한 상황에 유리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관 내 삽관의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식도 삽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튜브를 재삽입합니다. 삽관 시 블레이드로 인해 치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대나 후두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흡입성 폐렴, 기도 협착, 기도 재흡입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관절 개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도움이 필요하며 14일 이상 이 튜브를 사용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도 유지 장치를 말합니다. 기관 내 삽관과 다르게 구강, 후두, 인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여 공기 저항은 적고 호흡은 더욱 쉽습니다. 내관을 매일 교환해 감염 관리도 이 튜브보다 용이하고 장기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상기도 폐쇄 또는 손상 시 기도 확보, 장기적인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한 경우 적용합니다. 또한 다량의 분비물 흡인이 필요한 환자, 두경부 수술, 외상 종양 등으로 인한 기도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투베이션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이 되지 않거나 14일 이상의 인공호흡기 치료나 익스튜베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 기도 폐쇄 위험의 위험이 있는 경우, 호흡 부전 및 장기적인 기계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내 삽관을 할 수 없는 경우, 신경학적 문제로 기도 반사 소실이 있거나 후두 기능 소실로 말하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다음 금기증 중 먼저 상대적 금기증으로 심한 비만, 짧은 목, 심한 저산소증, 심한 기형, 선천적 이상, 심한 혈소판 감소증 또는 항응고 치료 중인 환자와 경부 종양,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어렵습니다. 절대적 금기증으로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불가한 경우, 수술 동의 불가, 출혈성 질환 조절 실패가 높을 경우 금기합니다. 준비물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 세트 안에 베타딘 볼, 알코올 볼, 거즈, 블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올바른 크기의 기관절개 튜브, 10cc 시린지, 기관 튜브 연결 커넥터, 튜브 길이 확인용 자, 튜브 고정용 끈, 일자 커넥터, Y자 거즈, 멸균 러버 라인, 리도카인 26게이지 니들, 메탈 석션 팁, 석션 카테터, 멸균 생리식염수, 멸균 장갑, 청진기, N부백, O2 커넥터, ECC 모니터도 준비합니다. 기관절 기술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인 포지션을 취하도록 환자 준비를 합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시술할 부분을 알코올볼, 베타딘볼로 소독해 시술 부위를 준비합니다. 다음 갑상 연골 아래 두세 번째 기관륜 사이를 2에서 3cm 정도 수평으로 절개합니다. 기도 구멍이 확보되면 적절한 크기의 T튜브를 삽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튜브 고정끈을 사용해 고정하고 Y자 거즈를 이용해 드레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절 개술에 대한 간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2에서 3회 이상 내관을 세척해 분비물로 인한 기도 폐색을 예방하고 외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며 청결을 유지합니다. 커프 압력은 20에서 30cm H2O를 유지해줍니다. 정기적 흡인 튜브 교체, 분비물을 제거하고 매일 또는 필요시 무균적으로 드레싱을 해줍니다. 또한 적절한 삽입 깊이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나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소독 또한 중요합니다. 소독을 위해서 멸균 장갑, 멸균 생리식염수, 멸균 거즈 또는 멸균 면봉, 필요시 Y자 거즈, 새로운 기관절 개끈을 준비합니다. 소독 순서로 제일 먼저 손위생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다음 기관절개 부위 드레싱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주고 발적, 부종 삼출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거즈나 면봉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준 뒤
완전히 건조 후 새 멸균 거즈로 부드럽게 덮어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다음 흡인 간호 과정입니다. 손위생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때 흡인 전후 산소를 공급하여 저산소증을 예방해주면 좋습니다. 멸균된 흡인 카테터를 기관 절개관 내부로 삽입합니다. 기관 절개관 내부가 건조한 경우 흡인 전 생리식염수를 몇 방울 떨어뜨려 분비물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흡인 시 압력은 100에서 150mmHg로 조절합니다. 흡인 시 환자를 모니터링하며 카테터를 천천히 삽입하고 회전하면서 부드럽게 분비물을 제거해줍니다.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연부 조직, 갑상선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 외부로 공기가 누출되어 피부 아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흉막 손상에 의해 공기가 흉곽에 유입되어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체스트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흉관을 삽입하면 됩니다. 기관뇌 삽입, 식도 삽입으로 잘못된 위치로 삽관이 되거나 실패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삽관 후 캡노그래피 및 흉부 팽창, 청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도 폐쇄, 큐브 막힘, 감염으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합병증입니다. 기관 연골 손상 및 치유 과정에서 섬유화가 생겨 기관이 협착될 수 있습니다. 기도 후벽과 식도 사이에 누궁이 형성되고 커프 압력에 의해 허혈성 괴사가 발생 가능하며 음식물이 기도로 역류해 반복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절개 부위나 튜브 삽입 부위에 과잉 치유 조직이 형성될 수 있고 후두 및 인두 기능 저하, 장기 튜브 사용 및 신경 손상으로 발성 장애와 연화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